안녕하세요. 닥터 J 장의사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김대중과 이승만을 다룬 영화가 올해 개봉했고, 특히 건국전쟁은 관객 100만 명을 앞두고 있죠. 자, 일단 먼저 말씀드릴 것은 역사를 사랑하시는 우리 역TV 시청자분들 중에 이 영화 두 개를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꼭 반드시 무조건 보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일단 충무로의 대자본 영화로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인물을 조명하여 영화를 만든다는 것은 사실 절대 금기입니다. 흥행이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출연자 자체도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그냥 비난을 무진장 받겠죠. 제가 좋아하는 가수 나얼 씨가 지금 건국전쟁 포스터 한 장 올렸다가 온갖 비난을 다 받고 있잖아요. 이전 이영애 씨도 이승만 기념관 건립에 기부금을 냈다가 순식간에 무슨 매국노 취급을 받았고요. 여러분, 건국전쟁이 어린아이 수준의 영화, 이승만의 공만을 부각시키려는 저열한 정치 다큐 영화라고 평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본 길이의 김대중은 이건 저열한 정치 다큐 수준도 아닙니다. 이건요, 진짜로 종교 영화예요. 사이비 종교 영화.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승만의 공적을 조명하고 오해가 있는 부분을 조명한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메인스트림의 이러한 영화가 사실 사상 처음이거든요. 물론 이 영화 역시 결론적으로는 한쪽을 대변하는 영화인 것은 분명 맞습니다. 이승만의 진짜 죄악인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 자유당의 만행에 대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굉장히 간략하게 넘어가며 3.15 부정선거가 이승만을 탄핵할 책임이나 사유가 없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좀 실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을 조명한 이런 영화가 메인스트림에서 100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것 자체가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감독 이덕영 씨도 지금까지 모든 문화 콘텐츠가 이승만의 과오에만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계는 진심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사실 논문과 연구 성과로 승부하는 학회에서는 다양한 사실을 다시 발굴하고 새로운 근거로 다른 시각에서 건실한 학문적 성과를 내는 분들도 많지만, 사실 이런 분들의 연구나 학술적 성과는 일반 대중에게 친숙하게 다가오거나 가볍게 접하기 너무 어렵죠. 자, 설민석 강사를 필두로 많은 역사 강사들이 메인스트림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실 대중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가 말빨이 먹히죠. 애당초 역사를 학문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닌 대중에게 강연을 하는 게 직업인 사람들이니까요. 자, 운명처럼 개봉한 또 다른 영화,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건국전쟁을 먼저 보고 뒤늦게 길이의 김대중을 봤습니다만, 이것을 보고 오늘 정말 중요한 영상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저희 역TV의 단골 손님 황 강사님이 이제 길이의 김대중에 대한 영상을 만드셨으나 이후 건국전쟁을 다뤄달라는 영상에서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역사적 평가가 끝났기 때문에 내 역겨움을 누가 담당하는가 라고 써놓으셨더라고요. 자, 우선 오늘의 본론 전에 그렇다면 우리 위대한 강사님이 길이의 김대중을 보고는 어떤 총평을 남겼는지 우리가 한번 봅시다. 역시 제가 알고 있는 김대중이 맞았고, 이렇게 위대하고 대단하고 정말 어찌 보면 숭고한 삶을 살다간 흉내도 못 낼 정도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도 국민에 대한 사랑과 나라에 대한 사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저버리지 않았던 이 길이의 김대중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서 한 인간이 정말 올바른 신념을 가졌을 때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영화를 보고도 당신이 김대중을 존경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면 당신은 삐뚤어진 사람이고 당신은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면서, 아니 무슨 사이비 종교에 빠진 광신도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역사 강사들은 자신이 말하는 정의, 자신이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 역사를 왜곡하고 애당초 그 정치적 가치관과 정의관에 맞지 않는 인물은 쓰레기로 매도합니다. 그러면서 대중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어느새 세뇌가 되는 거예요. 자, 황 강사는 건국전쟁에 대해 예전에 올렸던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반대하는 영상을 다시 재탕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뻥역사 때려잡기 1탄에서 그 영상 8번에 나오는 위임통치 청원서를 제출하여 이승만이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다 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반박을 올렸었죠. 자, 그럼 이게 왜 선동이고 뻥역사인지를 보면 우선 그 위임 통치의 내용에는
장래 완전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 하에 한국을 일정 기간 동안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 넣어달라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뻥역사 강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 위임 통치 청원서는 당시 이승만과 정한경의 작품인데 그 유명한 독립운동가 김규식 역시 거의 똑같은 내용의 청원서를 보내기 위해 신한청년당은 김규식을 파리 강화회의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김규식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거기다가 이 청원서를 보낼 때 그것을 결정한 1918년 당시 파리 강화회의 한인 대표를 선출한 대한인국민회의 총회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안창호입니다. 당연히 안창호는 이 청원서의 내용과 그것을 전달하려는 대표단의 의중을 보고받았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자, 안창호도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인가요? 자, 보세요. 나라를 팔아먹은 이승만을 까는 역사 강사의 강의죠. 잘 보세요.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건 현재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국제연맹이 일본 대신 우리를 통치해달라.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위임 통치 청원서 때문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교묘하게 이 청원서의 진짜 핵심 내용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의 한국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라는 부분을 빼버렸죠. 어처구니 없게도 저기 떠있는 진짜 바로 앞 내용이 한국의 독립 보장인데 그걸 빼고 그 아래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이승만과 정한결이 간절하게 우리 좀 일본 대신 지배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해놨잖아요. 저기서 빠진 조국의 독립을 대신 보장하는 조건으로가 이 청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요. 진짜 보다 보니까 전문용어로 빡이 치네요. 진짜 저 사람의 선동을 위한 기술은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청원서 자체의 목적이 조국의 독립에 있음이 명확한데도 일부러 뺀 거 보세요. 그리고 이것에 동의한 김규식이나 안창호는 일부러 빼는 그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나 코미디인가 보면 그 이승만을 매국노라고 한 신채호가 난리를 친단 말이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료집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를 보면 이승만을 맹비난하며 국무총리를 별도로 뽑자는 신채호 때문에 조소왕이 동의하여 이루어진 이승만, 안창호, 이동영 3인을 두고 투표를 실시했는데 정작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이것만 봐도 당시 신채호나 일부 세력이 난리를 친 거지, 이 위임 청원서 자체에 이승만을 진짜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이야기 역사 강사들이 합니까? 절대 안 해요. 신채호나 그 돌대가리 역사 강사들은 이 시도 자체가 진짜 국제 정세를 감안한 고도의 단계적, 점진적 독립운동이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의 독립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 것이 어떻게 이완용의 매국 행위와 같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것은 이승만과 정한결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라 분명히 미주사회의 또 다른 실력자, 국민의 중앙총회장 안창호와 한인 임원들의 동의를 받았고 그 김규식조차도 같은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이러한 사실을 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는지, 어떤 인간들이 일부를 가지고 어떠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지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한 문장을 빼거나 더하면 애국자는 역적이 되고 역적도 애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번을 보면 치졸하게 이승만은 궁극적으로 자신이 한국을 통치하고자 하는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독립운동에 전념했다. 이 목적을 추구함에 있어 그는 자신이 출세하기 위해 활용했던 수단과 방법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거의 느끼지 않았다. 자, 사실 이게 문제예요. 그는 이번에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 위험한 것을 빼버립니다. 이승만은 그가 독립한국의 최고 이익이 되는 것을 실천하는 진정한 애국자다. 그러나 그는 한국의 최고 이익을 자신의 것과 동일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자, 애시당초 그가 가져온 CIA 문건은 이승만을 단순히 까는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의 치졸하고 야비한 방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참 전에 올렸던 그 위임통치청원서 사건 이 영상에서는 8번에서 이승만을 까는 신채호가 한 말을 가져와서 이승만은 없는 나라도 팔아먹은 쓰레기다 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뭐라 그랬죠? 자, 그것도 똑같아요. 보면 그는 이승만과 정한경이 제출한 청원서에서 그 청원서를 제출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빼버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딱 그 부분, 조선을 해방시켜 국제연맹의 위임 통치 아래에 둬주세요 하는 그 부분만 가져와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기 싫으니까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저 CIA 문건하고 똑같아요. 이 청원서의 목적 자체가 자기가 가져온 거 바로 위 문장이 뭐냐면, 또 이 회의에 모인 연합국 열강이 장래의 조선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 이 얼마나 치사하고 졸렬합니까? 그냥 자기가 가져온 거에 원래는 이게 바로 앞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넣으면 안 되니까 빼버린 거라고요. 저 칠판에 시작하는 현재와 같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이거랑 조선의 완전 독립을 보장한다는 조건 하에가 원래 따로 있는 문장이 아니고 그냥 붙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걸 빼잖아요. 아니,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해달라는 게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은 것이며 지구 공공의 식민지가 되겠다는 겁니까? 제가 말하는 건 방법이 똑같잖아요. ICIA랑 자기가 생각했을 때 불리한 거 빼고 선동할 수 있을 만한 건 그대로 놓고, 아니 문장이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이어지는 문장을 딱 그 부분만 잘라놓은 거, 이게 안치졸한가요? 여러분, 이게 역사인가요? 거기다가 애당초 이승만과 정한경은 대한인국민의 대표로서 저기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한인국민의 당시 회장이 누구죠? 그게 안창호고, 그 단체에 미주 한인 임원들과 안창호 본인이 오케이를 해서 저걸 낸 거고, 저건 이승만과 정한결이 무슨 독단으로 낸 게 아닌데도 이승만은 나라를 팔아먹은 쓰레기다, 이 결론을 우기기 위해 안창호는 매국노라고 안 하죠. 그리고 정말 웃긴 건 저 국제연맹 위임통치청원서는 거의 같은 내용을 김규식도 제출하고, 김규식이 당시 소속단체 신한청년당의 보스는 여운형입니다. 당연히 여운형도 김규식이 뭘 제출할지 미리 알고 있었고 오케이 했어요. 그러면 황현필하고 신채호 말대로면 안창호, 김규식, 여운형 모두 다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네요. 아니,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인간이 미국의 평가를 가져와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이건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정식 기록된 미 외교관이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보고서입니다. 표면적으로 김구와 김규식의 절규는 한국의 통일이지만 사실 그들이 남북회의를 제의하고 평양의 초청을 받아들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진정한 지지자가 없으며 그들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는 이런 반체제 인사들을 밑거름으로 삼아 번창합니다. 어때요? 제가 앞 영상에서 설명했던 1948년에는 이범석, 지청천 같은 광복군 인물들은 이미 김구를 버리고 떠난 상황이었고, 김구파는 장덕수를 암살하며 한민당을 적으로 돌림으로 이미 정치적으로 끝장난 상황임을 설명했죠. 미국의 보고서는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어차피 남한 내에서 붙어봐야 절대 이길 수 없으니 그래서 북과의 합작을 시도한다, 이렇게 평하고 있고, 저런 인간들이 있을 때 공산주의는 번창한다 라고 평하고 있죠. 아니, 황강사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고 못 믿으면서 CIA 자료를 그것도 뻥으로 해석해요? 자, 황강사님은 그 위대한 민주화의 성지 광주광역시 출신이시죠? 그러면 다시 기리의 김대중으로 가볼까요? 이승만은 그렇게 뻥까지 치면서 난도질을 하는데, 저는 팩트로 한번 광주광역시 토박이인 황강사님께 빼도 박도 못하는 걸 제시해 볼게요. 자, 보시죠. 네, 우리 정치판의 말을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단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펄쩍 뛰던 게 엊그제인데, 현재 북경을 방문하고 있는 김대중 총재가 오늘 92년 대선 당시 노태우 대통령으로부터 20억 원을 받았었다고 대선 자금 수수서를 시인했습니다. 북경에서 박대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김대중 총재는 20억 원이 조건이 없는 위로의 명목이었기 때문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순전히 마지막 대통령께서 우정으로 선거하시니까 위로를 뜻을 보냅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거듭 20억 원 외에는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노 전 대통령이 김영삼 후보에게 수천억 원을 제공했다는 유력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대중 총재는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에 대해서는 귀국 후 당에서 협의하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비쳤습니다. 단순히 노태우 한 사람만 나쁜 사람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정치하고의 연계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 뭐요? 아무 조건 없이 위로의 뜻으로 수고한다고 노태우 대통령이 20억 원을 주길래 받았다고요? 아니, 화면필 강사님, 우리 길이 김대중 보고 막 가슴이 터질 듯이 벅찼던 우리의 황 강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20억을 그냥 꽁으로 주길래 받았다는데요? 그런데 돈 준 사람이 누구죠? 아니, 강사님의 고향 광주광역시의 민주화 운동을 짓밟았던 신군부의 2인차 노태우의 돈을 받아 먹었네요. 그것도 내내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던 사람이, 아니 광주 가서는 눈물로 막 광주 시민들을 껴안고 위로하고 내가 대통령 돼서 광주 시민들에게 보답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정작 광주 시민들의 원수인 신군부 출신 노태우 대통령에게 20억을 받는다고요? 광주의 아들인 황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완전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구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조선 총독부로부터 돈 받아 먹은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신군부는 비난하고 신군부 출신 노태우와 손을 잡았다고 김영삼을 그렇게 비난하더니 자기는 그 광주의 원수에게 돈을 받아 먹어요? 아니, 광주 시민을 우롱하고 개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기리의 김대중 제가 봤는데 이런 거 한마디도 안 나오던데요? 아니, 황강사님 빨아주시는 분들 중에 광주 분들이 있으시죠? 화도 안 납니까? 황강사 추종자분들은 무슨 건국전쟁이 이승만의 공만을 올려치기 해서 나열하는 거라면서요? 기리의 김대중 잘못한 거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건국전쟁이 이승만의 잘못은 제대로 말하지 않고 공만 말하면서 악의적으로 이미 악인의 평가가 끝난 사람을 재평가하는 거라면서요. 근데 왜 기리의 김대중은 김대중이 저지른 죄악들은 설명도 하지 않고 1980년대까지 민주화 운동한 것만 보여준답니까? 이승만의 과오는 없는 것까지 날조를 하면서 까면서요. 여러분, 굳이 황강사가 아니더라도 김대중이 신군부 인사에게 돈 받아 처먹은 거 말하는 역사 강사 보셨어요? 여러분, 박근혜 이명박 비리한 거 보고는 분노하고 막 용서 못하잖아요. 저게 비자금이지 아닌가요? 이거 아시는 분 거의 없죠? 이 인간성 자체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광주 가서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고 추켜 세우던 사람이 그 원수에게는 돈은 받는다니.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황강사가 김대중이 돈 받아 처먹은 거 영원히 말을 할까요? 자, 또 볼까요? 김대중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고, 김대중을 선전하는 대표적 업적이라 광고하죠. 대한민국 유일한 노벨상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데 역사 강사들이 말을 하지 않으니 여러분, 대북 불법 송금 사건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됩니까? 이 사건은 북한의 국가기관이 몰래 나서서 돈을 송금한 진짜 반역적 사건으로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라고 의혹이 제기되어 재판에 기소되었고, 김대중 정부 실세들이 줄줄이 구속, 징역을 받았던 사건이죠. 자, 목포에는 무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까지 있어요. 심지어 노벨위원회 부위원장 군나르 스톨셋은 김대중이 북에 몰래 돈을 보낸 사실을 당시 알았더라면 그를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 황연필 강사가 그렇게 김대중을 내내 다루면서 한 번이라도 말한 적 있나요? 김대중의 동교동계 의원들은 노무현이 이 대북 불법 사건을 파헤치는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노무현과 이후 원수가 되어 공격했죠.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선. 아니, 김대중을 다루는 모든 역사 강사가 이런 거 말하는 사람이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그렇게 북한과 김정일에게 돈을 퍼주더니 정작 제2연평해전에서 대한민국이 월드컵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르는 동안에 우리의 피 같은 장병들이 저들에게 죽었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된 다음 그 다음 때 직계 자손이 모두 범죄자인 집안이 딱 한 가문이 있습니다. 김대중은 장녀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 아들만 3명인데 김대중 아들 김홍일, 김홍업, 김홍걸 3명이 전부 다 돈 받아 처먹었다 걸렸죠. 그중 이남 김홍업은 47억 8천만 원을 뇌물수수로 받은 죄로 아예 깜빵까지 갔죠. 그나마도 아프다고 생쇼를 하면서 형 집행정지 내내 받다가 나중에 사면 받았죠. 삼남 김홍걸은요 36억을 뇌물로 받아 처먹었는데도 집행유예가 나왔죠. 여러분, 제가 36억을 받아 처먹어도 집행유예가 나올까요? 제가 1억만 어디서 띵까도 바로 깜빵 갈걸요? 서럽네요. 김대중 아들이 아닌 게. 김홍업은 아예 뇌물로 깜빵까지 다녀온 범죄자인데도 전라도에서 나중에 또 국회의원 해먹죠. 김홍업이 김대중 아들이 아닌데도 돈 47억을 처먹고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니, 황강사님 왜 이런 건 말을 안 합니까? 정의를 사랑하는 분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저 황강사가 뻥역사를 구라치면서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세뇌하는 걸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보다 본질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 본질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김원봉의 현상금이 100만원, 뭐 지금 가치로 300억이라는 게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개뻥이라는 거 제가 역바연회까지 항의하니까 이제 최근 영상에서는 그 철가면 황강사조차도 이게 근거는 없다는 걸 이제서야 처음으로 말하더라고요. 아주 뿌듯했죠. 그러나 우리 황강사의 기적의 논리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현상금이 100만 원, 뭐 지금 또 300억, 이게 실체가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약간 그런 이야기는 당연히 돌아다녔을 것이고 실제로 내내 그게 사실이라고 하다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처음으로 실체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체가 없는 건 인정하는데 그런 말이 떠돌았을 것이다. 도대체 이건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요? 아무런 기록이나 근거가 없고 실체가 없는데 아마 그랬을 것이다. 또 볼 수 있죠. 김원봉은 국가자료의 노동신문을 통해 김일성을 찬양하고 6.25 침략 전쟁을 조국 해방 전쟁이라 미화했으며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등 명백히 국가 반역자이며 김일성 일당의 부역자임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로 남아있는데 아니 황원필 강사가 그런 말을 하냐고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건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인가요? 솔직히 황 강사 같은 사람이 내내 실제 역사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세뇌하니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다면서 남침 유도서를 무슨 사실이냐 알고 있고 천안함은 뭐 이명박 정부의 자작극이라고 가르치니 진짜 그런 줄 알잖아요.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이미 끝났다는 걸 도대체 누가 정의하는 겁니까? 본인이 종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역사적 인물은 언제나 그에 따른 연구가 이루어지고 또 다른 사료가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건데 끝이라뇨. 그렇게 치면 당신은 왜 죄다 역사적 평가가 끝난 사람들 영상 만들면서 돈을 벌고 있나요? 당신은 왜 당신의 정치적 성향에 안 맞는 사람들은 매도하면서 당신이 추앙하는 사람들의 과오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광주 출신인 건 맞나요? 그런데 왜 김대중 비자금 보고는 분노하지 않죠? 여러분 황강사가 사료가 틀린 거, 뻥 역사를 치는 거 이거 하나하나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역사 강사, 이 사람들 자체가 정말 문제인 거죠.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이건 정치죠. 황 강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사 강사가 김원봉의 매국 부역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며 예컨대 김자진이 돈 안 낸다고 같은 한국인들을 학살한 빈주 사건 같은 거 말하는 강사 한 명이라도 보셨어요? 이 사람들은 독립군이 같은 동포를 죽였다는 걸 말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진짜 역사학자들보다 이게 너무 걱정이 됩니다. 대중들이 직접 역사를 접하고 배우게 되는 것은 바로 저런 편향적이고 비겁한 역사 강사, 교사들이거든요. 기리의 김대중은 너무 훌륭한 영화고 김대중은 영웅인데 이승만을 처음으로 조명한 건국전쟁은 그딴 걸 왜 보냐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학자의 양심을 따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기리의 김대중이야말로 김대중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단 한 개도 안 나오는데요. 나얼은 건국전쟁 포스터 올렸다가 욕이란 욕 다 먹고 이 시대 마지막 사나이 전한길 강사님도 건국전쟁 말 한마디 꺼냈다가 지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도대체 황 강사가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몇백만의 같은 민족을 죽이는 침략전쟁에 앞장선 김원봉은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6.25 침략전쟁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정율성은 황 강사의 고향 광주광역시에 또 기념공원을 세운다는데 왜 그런 건 아무 말을 안 한답니까? 김원봉이 독립운동사에서 정말 중요한 인물인 것은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에게는 공과 과를 따로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전에 황 강사가 남침 유도설로 저에게 개망신을 당하고 자신의 해명 영상과 글을 다 지우고 빤스런 친 거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나 또 대놓고는 못하겠으니까 자신의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보이게 또 남침 유도설 말하면서 뭐 언젠가는 무슨 한국전쟁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헛소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대체 본인이 말하는 극우 꼴통 유튜버라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자신에게 유리한 건 사실이라 우기고 불리한 건 뻥까지 치면서 날조를 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이승만에 대한 필요 이상의 영웅화를 할 필요는 물론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장사 수단인 그들의 역사관에 반하는 무언가가 올라오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건국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나와도 그들이 어떻게 발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대한민국이 1919년 3.1 운동으로 비롯되어 임시정부를 통해 건국되었다. 이 주장은 물론 일리가 있지만 그들은 다른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를 뉴라이트니 민족 반역자니 친일파니 하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죠? 예를 들어 임시정부가 대한민국 그 자체라면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대한민국 2대 대통령은 이승만이죠. 사람으로 두 번째는 장면이고요. 자,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이세요? 김구주석 청년단체 대표를 격려. 1945년 12월인데요. 청년 제구는 건국의 추진력이 되어달라 라고 말한 기사죠. 이상하네. 1919년은 이미 대한민국 건국이 되었는데 무슨 건국의 추진력이 되어달라는 거지? 이상하죠? 자, 앞서 1945년 11월 기사를 보면 김구가 귀국하고 가진 김구주석 공식 초회 견담이라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 보면 김구가 직접 뭐라고 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을 맞이하여 말하게 되니 나는 대단히 유쾌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는 건국을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 라고 김구 본인이 직접 말합니다. 뭐야? 이 김구 선생도 뉴라이트였어? 자, 이후 1946년 김구는 이승만과 같이 비상국민회의라는 단체에서 함께 협력하죠. 거기서도 기사를 보시면 비상국민회의가 김구와 이승만이 참여해 개막했는데 진통 중, 건국 협의 중. 아니 뭐지? 1919년 건국이 되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재미있죠? 여러분들이 당대의 기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김구나 김규식, 이승만을 비롯해 그 밖에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이 1945년부터 1948년까지 건국이라는 단어를 대체 몇 번 말하는지 최소한 당대의 독립운동가들 중에 지금 우리가 나라가 있다 라고 진짜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김구조차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이나 다른 사료에서 1945년 해방 이후 대한민국 20몇 년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도 내내 우리는 건국을 해야 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1947년에는 건국실천 양성소라는 단체를 김구와 이승만이 만드는데 여러분 역사 강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까? 건국이 이미 1919년 됐는데 건국실천 양성소를 왜 만들어요? 해방이 되자마자 여운형이 만든 단체가 뭐죠? 건국준비위원회죠. 이승만이 재헌헌법을 통해 3.1운동 이후 나라가 생겼음을 명확히 명시했지만 정작 이승만 정부에서 1958년 건국 10주년 기념식을 가졌죠. 이 문제는 복잡한데도 그들은 건국이라는 말만 나오면 그것을 친일 매국노의 뉴라이트라 매도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노무현 김대중이 대한민국 건국 50년이라고 한 건 매국노라고 안 까요 또. 저는 여러분들이 바뀌셨으면 좋겠습니다. 황 강사가 그런 뻥역사 강의를 하는 것은 그 목적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명확한 의도와 목적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변함없이 뻥역사에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건국전쟁,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영화입니다. 역사가 어떻게 왜곡되며 왜 그들이 이승만에 대한 뻥까지 쳐가면서 그를 매장시키려고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고 나름대로 이승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생각했지만 많이 부족한 부분을 배웠습니다. 저 닥터제이 장의사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